이번 영상에서는 기초 설정 부분 중 학부 학년 설정 방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통통통 설정, 코드 관리에서 학부 학년을 클릭합니다. 학부를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학부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입력합니다. 자,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학부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에 학부를 입력을 했고요. 자, 이제는 학년을 입력해 볼 텐데 들어갈 학부를 먼저 클릭해 주시고요. 학년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어 학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등록을 눌러서 등록을 했고요. 자, 다시 한번 등록 버튼을 눌러서 2학년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3학년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등부에 따른 학년까지 입력을 해봤고요. 사용하지 않는 학부 학년은 톱니바퀴 버튼을 클릭하시어 미사용으로 변경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담 유형 설정 방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통통통 설정, 코드 관리에서 상담 유형을 클릭합니다. 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어 새로운 상담 유형을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담 유형은 입학 상담, 진학 상담, 성적 상담 이런 상담을 입력을 많이 하시고요. 자, 등록 버튼을 눌러서 성적 상담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상담이 입력이 됐고요. 사용하지 않는 상담은 톱니바퀴 버튼을 클릭하시어 미사용으로 바꿔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할인 설정 방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학사 관리, 수납, 할인 관리 메뉴에서 할인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어 우리 학원에 할인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할인은 성적 할인, 형제 할인, 두 과목 할인 등이 있습니다. 저는 형제 할인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인은 금액 또는 할인율로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금액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클릭하시게 되면 할인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이번에는 수납 설정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통통통 설정, 환경 설정, 수납 설정 탭을 클릭하시면 우리 학원에 수납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 자료 자동 생성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우리 학원의 미납 자료를 자동 생성할 건지 여부를 묻고 있는 항목이다. 미사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우리 학원의 미납 자료를 자동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동 생성은 기간별, 회차별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자, 기간별은 3일로 설정을 할 거고요. 회차반은 1회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별부터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다음 수강 시작일 기준 3일 전이기 때문에 어떤 원생이 3월달 수강 기간이 3월 1일부터 말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시작일이 3월 1일이기 때문에 수강 시작일 기준 3일 전은 달력을 보시게 되면요, 2월은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이 1일 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월 1일이 수강 시작이기 때문에 1일 전은 2월 28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강 시작일 기준 2일 전이면 27일이 될 거고요. 3일이기 때문에 26일이 3월달 미납 자료가 생성되는 날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월 26일 날 3월달 미납 자료가 자동 생성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회차반일 경우에 1회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원생이
4회 반에 다니고 있다. 그러면 처음에는 4회가 되겠죠. 여기서 회차 차감을 한번 하시게 되면 3회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하시게 되면 2회가 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또 하시게 되면 1회가 되겠죠. 자, 1회가 됐을 때 그 원생의 미납 자료가 자동 생성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강 기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 수강 기간 종료일 1일로부터 1개월로 설정이고요. 대상 월일로부터 말일로 설정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항목은 예를 들면 어떤 원생이 3월 17일 날 우리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럼 그 친구의 수강 기간이 3월 17일부터 4월 16일이다. 그러면 위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항목은 3월 17일부터 3월 말까지 수강 기간이 된다. 그러면 밑에 있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우리 학원의 수납 설정을 완료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정 혹은 미납 수강료에 대해 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통통통 설정, 환경 설정에 자동 발송 템플릿 관리를 클릭합니다. 납부 알림의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알림 유형 설정에 보시게 되면 해당 메시지를 문자로 발송하실지, FC로 보낼지, 알림톡으로 보낼지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문자 발송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설정에 맞춰서 문구를 직접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생성된 모든 청구서에 대해 생성일 다음날 오후 1시 30분에 발송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청구서를 일괄로 만들던 한 건씩 만들던 혹은 자동으로 청구서가 생성이 돼도 청구서를 만들면 그 다음날 만든 청구서에 대해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결 메시지 설정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통통통 설정, 환경 설정에 자동 발송 템플릿 관리를 클릭합니다. 출석 등원, 출석 하원에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출결 메시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석 등원에 설정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유형 설정에 보시게 되면 출결 메시지를 문자로 발송하실지, FC로 보낼지, 알림톡으로 보낼지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문자 발송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결 메시지를 적절하게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어 출결 메시지 설정을 완료합니다. 출석 하원 쪽도 마찬가지로 처리해 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학습한 출결 메시지를 누구에게 보낼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통통통 설정, 환경 설정에 메시지 수신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검색 조건을 주시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출석 등원, 출석 하원이 현재 누구에게 메시지가 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변경이 필요한 원생들은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수신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출석 등원, 출석 하원에 아빠도 같이 받기 희망하시면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아빠만 받기로 원하시면 아빠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출석 등원, 출석 하원 쪽에 부로 바뀌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규 원생 등록 시 출결 메시지가 자동으로 부에게 갈 수 있도록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기본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석 등원, 출석 하원에 부를 체크해 주시고요.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발신번호 등록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신번호란 발신자의 문자를 발송하는 번호를 의미합니다. 즉, 통통통에서 문자를 보낼 때 특정한 번호로 문자를 보낼 수가 있는데요. 이 특정한 번호를 바로 발신번호라 합니다. 메뉴에 도움센터, 통통통 서비스, 이용 증인 서비스, 문자 발송, 발신번호 등록 접수 탭을 클릭하시어 우리 학원의 발신번호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신번호는 일반 번호, 휴대폰 번호로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일반 번호를 클릭하시게 되면 통신 서비스 이용 증명원을 발급받아 파일 첨부하여 등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용 증명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용 증명원 도움말을 클릭하시어 통신 서비스 이용 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자 충전 방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커뮤니티, SMS 그룹 발송을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문자 충전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어 문자 충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충전 금액은 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단위로 충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만원을 선택해 볼 거고요. 카드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유효기간을 선택해 주시고요. 비밀번호 앞자리를 입력해 주시고요.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세요. 자, 이용 약관에 동의해 주시고 충전하기 버튼을 클릭하시어 충전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원생 일괄 등록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통통통 설정 일괄 처리 메뉴에서 원생 일괄 등록 처리 탭을 클릭해 주세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원생 입력 양식 샘플을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파일을 저장하여 실행하시게 되면 이런 엑셀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원생 일괄 등록 탭과 학부학년 정보 탭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원생 일괄 등록 탭에 학부학년 정보를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학부학년은 학부학년 정보 탭에 등록되어 있는 학부학년으로만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자, 여기 있는 이 학부학년은 사전에 우리 학원에서 통통통 베이직에 입력한 학부학년 정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생명은 필수값이고요. 원생명, 휴대폰 번호, 성별, 생일, 학부학년, 학부모 정보 등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생 정보가 다 기록이 됐다라고 하시면 엑셀 파일을 저장해 주시고요. 엑셀 파일 찾기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PC 메뉴 권한 설정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통통통 설정, 사용자 관리 메뉴에서 우리 학원 PC 권한 설정이 가능하신데요. 권한 설정 대상에 회영 유형을 선택해 주시고 사용자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메뉴에 대한 권한을 주고 싶다
라고 하시게 되면 체크를 해주시고요. 권한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게 되면 체크를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권한 설정이 끝났다라고 하시게 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어 권한 설정 저장을 완료합니다. 다음으로 PC의 대시보드 권한 설정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통통통 설정 대시보드 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회원 유형별로 권한 설정이 가능하신데요. 원장, 직원, 강사별로 권한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 설정이 완료됐다라고 하시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어 권한 설정 완료합니다. 이번에는 모바일 앱 메뉴 설정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커뮤니티, 앱 관리, 모바일 앱 메뉴 설정을 클릭해서 학원용 어플과 학부모용 어플 메뉴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메뉴를 확인해 주시고요. 사용하지 않는 메뉴는 체크를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용도 메뉴 확인해 주시고요. 사용하지 않는 메뉴는 체크 해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앨범을 쓰지 않겠다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어플 메뉴 설정이 완료됩니다. 앞선 영상에서 모바일 앱 메뉴 설정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모바일 권한 설정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앱 권한 관리 버튼을 클릭해 주시거나 커뮤니티, 앱 관리, 권한 관리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자, 회원 유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사용자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강사분의 모바일 쪽 권한 관리를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를 확인해 주시고요. 권한을 주고 싶다 라고 하시게 되면 체크를 해 주시고 해당 메뉴에 대한 권한을 주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게 되면 체크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을 주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나강사분의 권한 설정이 완료됩니다.